자, 대기오염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은요, 그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현상 때문에 어느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든가 그런 거를 사례를 좀 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많이 접할수록. 왜냐하면 결국 3단원의 내용은요, 실제로 있는 일들을 그 구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뭐 한다? 직접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제재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내가 봤던 내용이 등장하는 거하고요,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는 좀 다르죠. 접근성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염 현상 같은 경우에는 좀 사례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오염하고 기후변화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요걸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대기 중에 CO2가 많아집니다. 어디에 해당하노? 이거는 CO2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독성 물질은 아니죠. 맞아요. 즉 오염이라는 건 이겁니다.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물질이 어느 지역에 일정 시간 동안 농도가 진해지는 현상. 됐어요. 그래서 그 근처의 생태계들이 악영향을 심하게 받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고 오염이라고 하고,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사실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지금도 현재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놈들의 어떤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된다? 변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변하는, 약간 급격하게 변하는, 어쨌든 그 변화가 일어남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변해도 기후변화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는데 생각외로 생명체는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결국 적응을 해내기는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너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은 멸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거를 지금 많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나오면 마시면 가는 것들, 이 누적되는 현상. 이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는 건데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질의 구성 비율이 변화하게 되면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네요 라는 거는 위에보다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하고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대기오염에서 좀, 그럼 다시 돌아와서 대기오염의 좀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얘는 다른 오염 현상에 비해서 수능에서 대놓고 오염 물질의 종류를 좀 자세히 물어보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구과학이지 화학은 아니지요. 화학은 아니지요. 아주 상세한 화학 반응식까지 내가 직접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데, 그러나 그 화학 반응 과정이 자료로 제시됐을 때는 최소한 어떤 스토리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됐죠?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할 거, 오염 물질의 종류를 보면 동시에 그 오염 현상이 어떤 게 따라오는지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오염 현상을 정리하는 방식도 괜찮고, 혹은 오늘 두 가지 방식을 다 할까 합니다. 오염 현상별로 해서 각각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좀 파악하시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오염에 의한 그 대기오염 피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일단 해당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대기오염의 피해가 심해질 확률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방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대기라는 공간 확산될 수가 있죠. 분산.
그런 형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포인트에다가 좀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대기 오염을 일으키게 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현상들을 가지게 되는가를 간단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뭐를 먼저 나열하고 현상을 얘기하고 그게 어떤 물질에 의해서 됐느냐 재조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식으로는 NOX죠. X가 1이면 1산화질소, 2면 2산화질소, 3이면 3산화질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N2O면 1산화 2질소 이렇게 되죠. N2O2 돼요. 2산화 2질소. 그런 게 다 존재합니다. 알겠죠?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주로 누구하고 누구 다루죠? 여기서는 1산화질소하고 누구? 2산화질소만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질소산화물 자체도 농도가 진해지면은 어떻게 된다? 호흡곤란이라든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어요? 안 좋다 이 말이죠. 호흡곤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질소산화물의 주요, 그럼 이거 누가 내놓게 되느냐도 좀 중요하죠. 배출원인데 이거는 거의 지구과학원에 대한 내용으로 좀 준비한다 하실 때 100%라고 보시면 되죠. 대기 중에서 얘는 없거든요. 누군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인위적인 요인 말고 자연적으로 질소산화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딱 한 경우 있습니다. 번개칠 때입니다. 여러분, 질소산화물 잘 보세요. 성분 원소가 누구입니까? 질소하고 O죠. 질소하고 산소라는 재료는 우리 공기 중에 많았죠. 뭐 천지 아니야. N2O2 많죠? 그런데 이 N2가 가지는 질소기체가 가지는 화학적 성질 중에 안정도가 N2일 때가 어때요? 제일 안정하죠, 걔는. 그러니까 제일 안정하다는 얘기는 N과 N이 만나서 결합됐어. 이게 제일 안정하다는 얘기는 애지간한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는 이거를 뜰 수가 없습니다. 즉 NO를 만든다라는 거는 손 들어봐. 이게 N이고 이게 O야. 알았어? O도 O끼리 머리 위로 들어. 둘이 붙어있어. O2. 알았어? 이게 N2야. 그럼 NO가 된다라는 거는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래 만나야 되잖아. 맞아? 그런데 O2는요, 이 O라는 놈 자체가 O라는 놈 자체가 원체 어때요? 반응성이 세가지고 저끼리, 저 없으면 저끼리도 잘 만나고, 주변에 남아도는 O 있으면 어떻게 돼? 혼자 외놓은 하면서 이렇게 붙이 뿌리죠. 예? 어떨 때 잘 버리기도 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뭔가 따로 딴 놈이 돌아다니면은 금방 뜯어져가지고 어떻게 해? 이래 붙어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즉 O2는 반응성이 어떤 편에 속한다? 큽니다. 그래서 NO를 만들기 위해, 일산화질소를 만들기 위해 이게 O2를 뜯는 거는 에너지가 거의 필요가 없는데 N2는 다르죠. N과 N은요, 저끼리 있는 게 제일 안정하거든. 그러니까 도리어 이게 제 왼손이 N이고 제 오른손이 O라고 했을 때 NO로 이렇게 돼 있으면 주변에 만약에 N1자 하나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얘는? 100%입니다. 떨어져가지고 N은 N끼리 붙어버리는 게 어떻다? 제일 편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질소산화물의 재료가 되는 N2하고 O2는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다 적다? 많지만 자연현상에서 그러면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농도가 높다 낮다? 자연상태에서 거의 없더라는 거죠. 왜? N2가 해리가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죠. 그런데 어쩌다가 자연상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만한 에너지가 언제인 경우? 번개 방전에 의해서. 번개가 떨어진 곳에서는 N2가 그냥 짜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근처에서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지고, 요걸 약간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화학에 보면 하버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버법이 뭐 만드는 거냐 하면은 암모니아를 만드는 겁니다. 뭐요? NH3. 근데
H도 현재 우리 주변에 많았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물 전기 분해하면 금방 얻어내죠. 그 다음에 N도 어때요? 많은데 N과 그러니까 질소하고 수소하고 합쳐가지고 암모니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온식은 금방 만들어지지만 그 반응은 쉽다 어렵다. 요소 비료 만들어내려고 합을 한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를 줘야 된다. 됐습니까? 즉 질소 산화물이라는 놈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는 놈이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 놈이죠. 바로 누구?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 엔진 내부가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질소산화물인 경우에는 크게 현상을 두 개로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광화학 스모그에 뭐가 된다?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죠? 광화학 스모그는 주의할 점. 광화학 스모그는 누구 때문입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질소산화물이 아니고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 즉 O3의 양을 늘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놈입니다. 인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하죠. 산성 물질 중에 얘가 만들어내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물과 만나면 질산이 됩니다. 질산 이온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황산화물. 황산화물은 보통 SOX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SO 1산화황, SO2 2산화황, SO3 3산화황. 그죠? 얘도 자연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화산입니다. 화산. 네, 화산입니다. 빼고는 이런 말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공장 매연이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 숨어 있는 말은 이거예요. 연료로 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석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석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화석연료 안에는 대부분 황이나 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 납은 잘못 연소되면은 대부분 흡입하면 잘못하면 가는 기체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일이 그걸 정제하게 되면은 연료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너무 높아지게 되죠. 이미 석탄보다 좀 더 정제되어 있다는 놈이 석유인데 석유를 사용할 것 같으면 공장 다 망하죠. 기본 투자 비용이 달라집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주로 공장 매연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 황산화물도 현상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얘는 요게 이제 조금 더 중요하죠. 얘도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원인 물질이란 말은 뺄게요. 뭐를 늘려준다? 산이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런던형 스모그죠. 그래서 크게 이 질소산화물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황산화물 부분이 수능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 뭐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비벼보면서 조금 익혀 놓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문제가 출제될 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글을 다 안 써주고 이니셜로 VOCS라고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타 잡 오염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결정적으로 좀 쓰이는 곳이 있어요. 나오는 배출로는 자동차에서도 나오고 공장 배연에도 있어요. 어디는 좀 포함됐고 탄화수소의 그 연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들 그 중에서 좀 분자량이 작아가지고 증발이 잘 되고 대기 형태로 좀 많이 가는 놈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딴 거보다 요 광화학 스모그 있죠. 네, 여기서 촉매 역할을 좀 합니다. 뭐 한다고요? 네, 오존 생성에서 좀 촉매 역할을 좀 하게 된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먼지 및 뭐 사실 요즘 중요한 거는 또 누구죠? 미세먼지.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상에서는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수능에서는 한 3년에 한 번 쓰일까 말까 하는 놈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걔는 오염 현상도 없어요. 일단 나와서 어느 한 사람에게 흡입량이 일정 이상이 되면 5분 이상 노출되면 그대로 사람 가는 거 있죠. 누구? 일산화탄소라는 거 있습니다. 얘는 생체 내에 흡입되었을 때 생물학적인 반응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지구하고 뭐 화학이나 생물이 아니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이 기체 물질은 호흡 운동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는 할 수 있죠. 들어왔을 때 애지간한 물질들은요 적혈구하고 결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는 산소하고 우선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하고 결합해가 조직세포에 가가지고 뭐 산소 다 던져주고 찐도 이산화탄소 받아와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도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의 그 포화도가 훨씬 높습니다. 더더구나 더 심한 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데미지 오는 데가 어디요? 피부는요, 피부세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한동안 좀 안 주어지더라도 공기하고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굳이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안 해도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뇌조직은 그게 안 되죠.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그 다음에 뇌조직은요, 되게 큰 혈관도 잘 없죠. 전부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니까 목 졸라 죽는다라는 건 딴 거 아니고 이 위로 가는 그 산소 공급량이 그대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 되면은 괴사하게 됩니다. 조직이.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의 독성, 중독성이죠.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